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지킴이 전교조 충남지부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저희 지부장님 발언과 저희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정교조 충남지부장 오수민 지부장님의 여는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교조 충남지부장 오수민입니다. 저희가 올해 2026년 정교조 충남지부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이 독감으로 인해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럼에도 그 병가를 쓰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립 유치원이지만 그것이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현실이고요. 작년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일하다가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동료를 지키고 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정교조 충남지부라고 하는 이 기조로 올해 2026년 사업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혹시나 내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지 않을까? 어떤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가서 어떤 학생이 2023년에 전라남도에서 어떤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은 어떤 재판에 휘말리게 되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신고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육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교조가 2026년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정교조 충남지부의 2026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정교조 충남지부 심성훈 정책실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 심성훈입니다. 네, 정교조 충남지부의 2026년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으로도 안내를 드렸지만 같이 한번 보시면요. 먼저 우리 2026년도의 교육 정세를 저희는 먼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희초 사건 이후로 이제 학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거세게 들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교원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들리는 목소리들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활동 침해뿐만 아니고 이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민원,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의 대응이 강화돼야 되고 악성 민원에 대한 고발을 한다거나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법적 제재가 마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 무고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들이 교육활동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 의견 제출을 그 서희초 이후로 의무화하였지만 이 경찰 수사 개시 전에
교육감 의견서로 종결되는 사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24.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건들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결과가 끝나야지만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게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학교 공동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이것을 교육청이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교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점을 과제망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9회 전국 지방 공시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수상도 교육청도 새 교육감을 이제 선출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충남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충남교육 정상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 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교조는 항상 이 학교 내 참교육 실천을 위해서 지금 거의 37년간 끊임없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 12월 3일날 일어났던 이 반헌법적 내란을 막고자 이제 전교조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따라 내란 세력 청산 운동에 함께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서 결국에 파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과 헌법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교사의 정치기복과 보장도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사업의 기조는 저희는 동료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지킴이 전교조라는 이 취지로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교조가 이 충남 교육의 큰 목소리가 될 수 있게 그런 한 해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교권 대응을 통해 교사 공동체를 회복하자라는 큰 사업 주제를 잡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교조는 조직 체계가 학교 단위 분해 그리고 이제 시군 단위 지회 그리고 충남 단위 지부 이렇게 세 단위로 세 조직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홀로 이 교육 활동에 대응하지 않도록 전교조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온 마음으로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교권국을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교육 활동 침해 대응에 멈추지 않고 이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수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교육 활동에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위원을 30% 이상으로 더 늘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교사의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악성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수정입니다. 네, 이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현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교조가 요구하는 것은 이 아동복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 아동 학대에 관해서 유초 등에서 교원이 하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와 방해행위로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는 그런 법 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상 보면은 이제 교육감의 의견서가 이제 참고할 수 있다 이런 권고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아니고 교육감 의견서를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경찰이 교육감 의견서를 반영을 해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은 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이 내용을 다룸으로써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교육적 맥락에서 다루자라는 이런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 진보를 자칭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후보별 정책 검증을 통해서 전교조 충남지부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중에 요구안을 좀 마련을 하고요. 후보와 정책 협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3개월 실천은 지금 다가오는 4월 4일이 탄핵선거 1주년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주제로 헌법 교육과 관련된 계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극복을 통해서 헌법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조는 이 37년간 해왔던 참교육 실천을 통해서 민주시민에 필요한 각종 계기교육 수업을 적극 지원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구상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탄핵 1주년 맞이한 헌법교육과 세월호 12주기 교육, 그리고 환경교육, 그리고 학생의 교육 이 세 꼭지로 좀 잡아서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교조는 매년 이 전국 교사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7주년을 맞아서 올해는 서울에서 5월 30일에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 교사 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아 교사 대회를 진행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사법화되고 교사의 행위가 다 법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주체 간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이를 회복하고 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 공약에서도 있었던 교사 정책이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리고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한 해결책 마련, 그리고 이제 수요자 중심이었던 지난 5.3일 교육 개혁을 넘은 새로운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안을 담아서 5월 30일 날 전국 교사 대회를 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남지부에서 이렇게 지금 한 이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 언론사와 이 소통의 관계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기획 보도를 기회가 되면은 언론사와 함께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는 저희는 지금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1, 2학년이 선택교육 과정에 돌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행사나 이제 교육 격차. 지금 충남은 소멸하는 지역도 있고 과밀학교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육 격차, 그리고 이제 교사 정원, 그리고 이제 지역 소멸, 그리고 대학 입시 이런 주제로 언론사 여러분들과 함께 기획 보도를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간담회 이후로 상시 소통 커뮤니티를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방을 좀 개설을 해서 기자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서 한 해 전교조 사업을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전교조 충남지부의 26년 좀 사업계획 발제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뉴스 온라인의 최민경 기자인데요. 자료에 민주 진보를 자처하는 교육감 후보들과 후보별 정책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칭 교권 보호를 말하는 보수 후보들과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교육을 정상화한다고 하는 전교조가 진보 보수 후보를 나누는 것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제 지방교육자치법상 어떤 정당에서 추천하거나 공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 교육감 선거가 정치의 중립을 좀 보장받아야 되는 이런 법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교육감 후보가 좀 앞으로 교육의 전망을 밝히고 진보적인 혹은 민주적인 이 교육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랜 기간 좀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교육 운동에 이바지했던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과 그동안의 이력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감 후보가 민주적 진보 교육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감인가에 대한 좀 검증을 통해서 같이 이 교육 의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협약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요. 어떤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라기보다는 민주 진보 교육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와 좀 정책 협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나눠진 자료를 보면은 지금 결의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의문 첫 문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언급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상징적 구인지 아니면 단체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서에 기재된 2025년 4월 4일이라는 날짜가 특정된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작년 4월 4일에 이제 이 탄핵 선고가 있었던 날이어서 저희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이 결의문을 담았고요. 이제 지금 이 내란 선고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는 학교라고 하는 곳이 앞으로의 시민을 길러내는 곳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이 어떻게 좀 정상화되고 교육이 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자 이렇게 담아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은 시민정당 진보이신데요. 현 교육감이 교사 공동체 회복에 어떻게 부족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입장 좀. 교육 공동체 회복에 부족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에는 계속 교육 공동체 회복에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지금 교육감이 어떻게 교육 공동체 회복에 부족해서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네. 교육 공동체 회복하고 교육감의 정책과는 의견이 닮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교육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 교육 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교육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담은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도 교육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학교 공동체가 이 관리자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새로운 교육 정세가 이 교육활동 보호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의 보호라는 취지에서 새로운 교육감은 이것을 제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걸 회복하기 위한 그런 교육감 뽑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조직 확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신규 조합은 500명 확대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노조의 거부감을 느끼는 무관심한 MZ 세대들 있잖아요. 그 MZ 세대 교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충남지부만의 구체적 매력이나 혹시 혁신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떤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사법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런 불안함이 매우 큽니다. 그것이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소극적인 그냥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좀 사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보호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 정교조가 좀 해내겠다라는 그러니까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선생님들께 좀 다가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 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분해 지회 지부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조합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든든한 동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좀 저희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도 저희 충남에서도 사실 어떤 악성 민원이나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좀 지켜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이후의 대응 또한 힘이 되어드리는 게 저희 정교조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권 보호 관련해 가지고 주장하는 실질적 변화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전교조가 이제 일반 법 개정 있잖아요. 아동복지법하고 초등교육법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이제 구조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하고요. 교육감이 이제 판단 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런 요구가 법 행정 체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교권 이제 보호위원회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계획이 선언인지 아니면 실제 제도 변화 설계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제 아동학대 대응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 정서적 학대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서적 학대가 교사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교사가 하는 어떤 훈육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 입장에서 이제 정서적 학대라고 받아들여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사를 신고하는 행위가 현재 법상으로는 막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 학대를 그래서 이제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뭐 학대 보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동학대를 관련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여전히 이 문구가 법상 아동학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서적 학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정서적 학대로 보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의 신고를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감 의견서를 낸다 해도 결국에는 검찰 수사 종결까지 가야지만 무혐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이제 다행히 이제 예전에는 이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이 직위해제가 되거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직위해제는 막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수사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조가 요구하는 것은 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제외해라. 그리고 이것은 이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해서 교육적 맥락으로 다뤄달라는 구체적인 요구 아니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감 의견서의 권한을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교육감 의견서가 수사 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까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가 돼서 어떤 교사의 어떤 교육 활동이 생활지도에 해당되는지는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거나 혹은 뭐 감정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고에서 실제로 아동학대를 했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과 법 개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교권보호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에 교권 침해로 인한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선생님의 지도를 불응하거나 좀 반항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근데 이것을 교권 침해로 신고를 했을 때 실제로 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거나 이것이 좀 달라지는 것은 사실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 그러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교사들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여기에 이제 교사위원 30% 이상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올해부터는 20% 이상이 되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좀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교사가 0명이거나 그러니까 많은 그 지역 위원 중에서 교사가 0명이거나 한두 명 혹은 수업 중에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기 좀 정치적인 질문을 좀 하면 대통령 파면이 정교주가 주장하는 교육 정상화 및 독립 보호에 구체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작년 이 계엄이 계엄이 되고 나서 많은 국가의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이 흔들렸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교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라의 민주주의 또한 좀 정상화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4월 4일에 파면 선고가 있을 때 그 정교조와 저희는 이제 학생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시청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충청남도의 도의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와 갈등이 있었던 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을 넣었고 그에 대한 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저기 질문 주신 거고 손 뜨셨어. 괜찮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뉴스홈 황기석 기자들 지금 정교조에서 이 기자간담회를 한 것을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좀 정치 개입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는 건지 다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윤석열 그 사건이나 교육 전반에 교육감 선거를 또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개입으로 비춰질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우선 이제 내란이나 계엄에 관련된 것은 뭐 국민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좀 교육과 관련이 있어서 함께 좀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어떤 비리로 인해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과 앞으로의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 교육의 미래와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도 좀 교육감 후보들이 더 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내세우는 공약이나 정책들에서도 저희가 함께 좀 검증하고 어떤 교육감 후보가 앞으로의 이 민주진보 교육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유권자로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사회 전반이 다 정치니까요. 네, 이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교조 충남지부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들과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